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간 오전 10시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에서 주가와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의 주가가 차이가 있음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간혹 올린 지 한참 된 동영상을 보고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보시는 시점, 이거 언제 만들었지? 언제 만든 자료지?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오늘 원전주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할 텐데 사실은 원전주를 친환경이라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죠? 왜냐면은 이 핵폐기물 때문에 이 핵폐기물을 갖다가 이 핵폐기물 쪽만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은 친환경이라기보다는 좀 애매합니다. 기준이 그죠? 예, 애매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원전주들은 지난 2011년이었나요? 예, 후쿠시마 그 원전 폭발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이 이어지다가 11년 만에 11년 만에 탈원전에서 친원전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말 그대로 뭐 사실 그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 비해서 그 원전 관련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하죠. 강한 이유는 간단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강한 이유는 왜 그러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지난 10여 년 동안 억눌린 섹터는 아니었죠. 정확하게 억눌린 섹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원전 같은 경우는 억눌렸던 섹터죠. 그런 섹터가 지금 반전이 나왔기 때문에 친환경이래. 그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반전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참 그 지난 3월 9일 날 대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소형주들 중에서 일부만 좀 강세를 보였고 몇몇 종목들 한 서너 개 되나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진이라든지 특히 한신기계 최근에 이제 자사주 매각을 해가지고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만 한신기계라든지 보성파워텍 등 정말 일부 종목들만 좀 강세를 보였을 뿐이지 뭐 큰 종목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종목들까지 움직임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해외에서 어떤지. 자, 이건 해외 차트예요. 해외 차트인데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우선 먼저 확인해 볼 자료가 있어요. 확인해 볼 자료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CPI 있죠.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그 다음에 원전, 원전 가동수, 말 그대로 원전 기수예요. 원전 기수. 그 원전 기수와의 상관관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신기할 정도로 뭡니까? CPI 요 선 차트가 CPI예요. 선 차트 즉 CPI가 오를 때마다 물론 이때는 좀 다릅니다만은 오를 때마다 뭐가 됐죠? 전체적으로 원전 가동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죠? CPI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원전은 어떻죠? 원전 수는 오히려 따라가지 못하고 줄고 있다는 겁니다. 줄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분명히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볼 만하지 않나.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카메코라는 종목이에요. 카메코라는 종목인데 좀 생소하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카메코는 캐나다 기업입니다. 캐나다의 우라늄과 관련된 그러한 기업이에요. 우라늄 관련 기업.
우라늄 관련 기업으로 해가지고 유명한 기업들이 좀 되죠. 예,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우라늄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유명합니다. 이 두 종목이 카메코와 우라늄 에너지까지 사실은 굉장히 좀 강한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쪽으로 그 대표적인 그러한 ETF가 바로 이 글로벌 X 우라늄 ETF가 가장 유명합니다. URA ETF가 가장 유명해요. 이게 단축 코드가. 자, 어쨌든 이 카메코에 대해서 전일 지난 4월 12일 외국계죠. 당연히 외국 기관이 리포트를 좀 내놨어요. 이 리포트 내용이 좀 괜찮아가지고 괜찮은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뭐 크게 뭐 다를 건 없는데 그래도 한 가지 있어서 좀 소개를 좀 해봐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럽 주요국들이 아직 사실은 탈원전 그동안 탈원전 했죠. 하지만은 독일과 같은 나라가 한 서너 개 국가 정도만 뚜렷하게 원전수를 갖다가 감소시켰을 뿐이지 실제로는 원전 운영이 계속 잘 되고 있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영국 같은 경우 많이 늘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 쪽에서는 뭐죠? 신규 원전 건설 니즈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죠. 자,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을 제재하거나 혹은 제재하지 않더라도 이게 아직 결정을 못 냈어요. 그죠? 독일 같은 나라가 원체 반대를 심하게 해가지고 허나 분명한 거는 독일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액 량은 분명히 축소하려 들 것입니다. 맞는 말이겠죠. 축소하려 들 것이에요. 이렇게 이 천연가스를 비롯한 원유라든지 석유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축소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에너지의 어떠한 다변화와 그 다음에 천연가스나 원유, 석유 제품과 같은 공급 그 수입처를 다변화하는데 거기다 주안점을 두겠죠. 자, 그러나 독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요,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원전 가동률을 높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파이 부분 있잖아요. 파이 부분을 갖다가 카메코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러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만 가장 전 세계 뭐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라늄을 공급하는 업체가 있죠. 그 업체의 수출 제재, 수입 제재를 미국이 했습니다. 유럽 EU와 함께. 자, 여기에서 먹을 파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요, 기존 원전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동유럽이라든지 일부 서유럽 국가들에서 신규 원전수 증가 부분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도요. 그러면서 우라늄에 대한 공급량 확대가 예상이 되는데, 더군다나 러시아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확대가 예상되니까 당연히 먹을 파이, 기회비용이 상당히 높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국내 원전 업체로 따져보면은 동유럽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뭐가 있죠? 동유럽 같은 경우는 그 아시다시피 원래는 러시아와 그 다음에 중국이 원전 건설에서 동유럽 쪽은 좀 강세였죠. 강세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이 퇴출당하는 분위기예요. 퇴출당했어요. 퇴출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가성비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카메코라는 종목에 대한 그 증권사 그 투자 의견 상향 조정 24달러에서 40달러로 상향 조정을 시켜줬어요. 목표 주가를. 자, 이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이러한 먹을 수 있는 파이 부분도 분명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면은 원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충분히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요. 이런 말, 가장 대표적인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어떤 나라든 간에 주식시장에서 다 공통된 주식 격언이 있죠. 정부 정책에 반하는 투자를 하지 마라. 무조건 정부 정책 중에서
가장 집중하는 그러한 정책 쪽에서는 분명한 것은 먹을 파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보면은 실제로 많은 그런 우리나라조차도 정책 수혜주들 보면요. 1년에서 최대 2, 3년 동안 순환매를 보이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곤 하죠. 예, 그런 부분들도 감안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진정하고 이렇게 있는 게 본격적인 어떠한 상승을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외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강하고 왜 이렇게 강한지 사실은 얘만 강한 거 아니에요. 예,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로우라는 기업, 얘도 지금 조정을 지금 한 4주째, 3주째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일봉을 보면 옆으로 기고 있는 박스권 흐름이에요. 일봉을 보면은 박스권 흐름입니다. 플로우가 뭐죠? 대표적인 원전 건설업체입니다. 원전 건설업체고 그 유명한 아,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 삼성물산이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이런 데가 GS 그룹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투자한 그런 기업 있죠. 어제는 SK, SK 그룹이 그 빌 게이츠가 투자한 원전 기업 있잖아요. 거기다 뭐 수백억 투자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 플로우르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자회사도 SMR 전문 기업이죠. 4월달, 3, 4월달에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그랬는데 스펙을 통해 가지고 아직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상장하는데 전 4월달에 상장할 거라고 좀 보고 있었는데 좀 늦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러는데 하여튼간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로어로 같은 경우도 강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먹을 파이가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봐드렸어요. 자, 뭐 길게 좋은 종목, 큰 종목, 그다음에 실질적인 수혜주 이런 종목들은 넉넉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봅니다. 뭐 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풍력주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풍력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그 CS 윈드라든지 보여드려야지. 뭐 CS 윈드라든지 아니면은 CS 베어링이라든지 뭐 세진중공업 같은 것도 곁다리로 겹쳐져 있죠. 삼형 MT, 뭐 상강 MNT 다 기다리고 있는 차트예요. 그죠? 다 기다리고 있는 차트입니다. 나쁜 차트가 아니에요. 다만 지금 당장 안 가니까 답답해서 그럴 뿐이죠. 그죠? 근데 분명한 거는 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얘도 마찬가지겠고. 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난 3월 달부터. 첫 번째, 에너지 안보, 그죠? 두 번째, 3대 안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국방 안보,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당장은 볼 필요 없지만은 반도체 안보, 그죠? 이 세 가지 안보, 이거는 결국엔 뭐죠? 탈세계화죠. 탈세계화. 트렌드예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이런 안보 부분, 3대 안보 부분은 분명한 건 이건 또 그 차기 정부 우리나라의 차기 정부하고 또 연결돼 있으니까 5월 달에 들어올 차기 정부하고도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이기 때문에 분명히 먹을 파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갖다가 소개를 해봐 드렸습니다. 자, 뭐 방송은 이렇게 짧게 좀 마실게요. 너무 길게 하면은 보시는데 지루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짧다라고 해도 벌써 13분이 지나고 있는데 긴 방송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이렇게 방송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청 감사드립니다.